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9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좀 촬영을 좀 했어요. 아침부터 일단 새벽 수영을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모습이 보이지 않겠지만, 저는 방금 이 멘트를 하면서 막 동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기 흉하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세금 정규 과정, 강남에서 또 재밌게 하고, 끝나고는 바로 직방 촬영이 있었어요. 끝나고 그 직방 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다녔던 회사에서 그 모시고 계셨던 상사분과 만나서 좀 이렇게 인사도 좀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이제 그 갖고 계신 물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의사결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렸고 한 1억 정도는 세이브 해드린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가장 뿌듯하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니까 거의 한 저녁이 돼가지고 지금 간단히 저녁 먹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 12시 되기 전에는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몇몇 분들 댓글 보니까 어제 뉴스를 오늘 아침에 봐도 좋네요라고 하셔서 내일 18일 날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밤에 늦게 잠이 안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듣다 보면 솔솔 잠이 올 수도 있겠죠. 뭐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잠이 솔솔 오는 걸로. 네. 자, 다행히 그 제가 목감기가 좀 있었는데 초반에 바로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약 지어 먹고 이렇게 약을 먹었더니 이게 좀 많이 가라앉아서 엊그저께 막 이렇게 좀 기침 콜록콜록 했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드디어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제 공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내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내일은 그거 있죠. 우리 비플 비긴 플레이스 우리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풀 대표가 있는 비플 분들 내일 톡 강의가 있으니까 저녁 8시에 뵙는 걸로 하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임팩트 있게 딱 3개 볼 건데 되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사들만 딱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내용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직장인하고 유튜브를 먼저 볼 건데 자, 유튜브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그 공식 유튜브 채널이 이제 나온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보면 방송사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 올 15만여 건 89%가 유튜브래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거 이제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저작권 특히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뭐 그냥 특별한 거 없고요. 이 저작권 침해했다는 기사가 제일 눈에 띄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봐줬는데 사실 알아도 그냥 방송사 측에서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겠고 직장인 보면은 직장인 65% 직장 상사가 반말 사용 무례하게 느껴져. 그렇죠. 요즘에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이게 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반말하는 경우에 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좀 시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상호 존댓말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바쁜 직장인을 위해서 옷을 사면 세탁 서비스 이용권 공짜. 저는 약간 이게 되게 신박해서 구독 경쟁가 이것도 봤는데 에이 그러진 않고 약간 홍보였어요. 그래서 패스. 반말 또 나왔고요. 추석 증후군 극복 방법. 이거 좀 약간 너무 식상하지 않아요? 맨날 추석 지나면 추석 증후군 극복 방법. 설 지나면 설 연휴 증후군 극복 방법. 여름 휴가 지나면 여름 휴가 증후군. 에이, 좀 너무 식상하다. 넘어갑시다. 저는 이런 거보다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자, 1번. 나만의 헤어 디자이너 이용하는 직장인들. 자, 보세요. 이거 정말 저는 괜찮은데 자,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랑 제가 느끼는 게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본 나만의 헤어 디자이너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봅시다. NHK에 나왔던 방송의 일부인 것 같고요.
전속이란 뜻이겠죠? 몰라요. 일본만 몰라요. 뭐 자, 뭐, 아무튼 그런가 본데, 무슨 뭐 전속 미용사 기술 뭐 관련돼서 뭐 하는 거겠지 뭐. 자, 일본에서는 전속 헤어 디자이너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쿄 긴자의 한 미용실, 미용사들은 모두 프리랜서인데, 자, 재밌는 게 이거죠. 장소만 빌려서 본인의 장기 분야를 활용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용사, 저는 고수머리와 짧은 머리가 전문입니다. 염색약과 파마약이 맞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업체에 함께 약제를 개발하는 미용사도 있습니다. 미용사 경력 10년 차인 니시야마 씨, 손님들에게 나의 디자이너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정액 요금을 내면 커트와 파마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오호. 멋진 직장인들을 늘리고 싶다. 헤어컷을 즐기면 인생도 즐거워진다. 6개월 계약 요금은 5만 5천 엔, 우리 돈으로 60만 원. 6개월에 60만 원. 죄송해요. 우리 돈 6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인데 뭐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약간 자주 머리가 이렇게 좀 이게 잘하는 분들이라든가 자주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해볼만 할 것 같아요. 또 일본 물가랑 우리랑 좀 비교해보면은 항상 최상의 머리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머리를 깎으러 오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볼만 한 거죠. 그런데 이게 기사 끝이 나버렸어. 되게 황당하죠. 뭐야 이게 지금 뭐 쓰다 말았네. 그래서 제가 혹시 뭐 잘못했나 봤는데 진짜 여기서 끝나. 하트 하나 있고.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이걸 봤어요. 장수만 빌려. 이거. 제가 내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이제 공유 오피스예요. 우리는 일한다. 예. 이거 뭐 광고 걸리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일한다 아시죠? 위워크.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이걸 이제 와이프랑 같이 봤는데 와이프가 이걸 보고 되게 이게 보는 게 이제 다른 거예요. 이제 저는 그냥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와이프는 그걸 보고 너무 좋았대요. 가지고 자기도 이런 거를 막 해보면서 뭔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와이프가 이제 미용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 관련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똑같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바로 줬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해서 좀 일을 하나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꽂혀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용 이런 것도 공유 오피스처럼 공유 헤어샵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라이프 스타일이 5년에서 한 7년 정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쪽에서 먼저 유행했던 게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지금 분위기상 대놓고 그렇게 하면 좀 약간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것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도 참고해 보세요. 자, 오케이. 그 다음 또 재밌는 기사 볼게요. 부동산 세금에 가서 보면 종부세 합산배제 30일까지 신고하고 세금 감면 받으세요. 요거는 제가 다른 기사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보유세 더 걷어봤자 공급만 줄인다. 심교원 건대 부동산 대학원 그 교수님 맞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자, 규제 빗장 뚫고 고개 드는 부동산 참여정부 악몽 재현.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집값이 다시 오르니까 참여정부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기사가 최근 들어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그냥 끝날 거냐 아니면 이런 비슷한 기사가 계속 나올 거냐를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양도세 중과는 그렇지. 가계대출 조이자 법인 설립해서 아파트 매입 급증하는 거 이거 이제 드디어 이제 조선 비지까지 왔죠. 메인 주류 언론사까지 왔어요. 계속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정부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조치가 취할 수 있다. 안 그러길 바래요. 오케이. 그리고 소형 아파트 특별히 없었고, 자, 양도소득세 볼게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특별히 없었고, 자, 임대사업. 자, 재밌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아파트 10채 넘게 사서 임대사업 했던 공무원. 법원은 강등 부당하다. 자, 봅시다.
특히 직장인분들 잘 보세요. 자, 아파트 10채 넘게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법은 강등한 사실이 부당하다라고 했어요. 자, 공무원 재직하면서 아파트 임대업을 해서 강등시켰는데 투기 목적 아니다 해서 징계 불복해서 소송 제기했대요. 그래서 법원은 징계 사유는 있지만 강등하는 건 부당해서 원고 승소 판결 내렸다. 자, 봅시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아파트 임대업을 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임대업이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공무원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았다면 강등 처분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비례 원칙은 쉽게 말해서 내가 10만큼 잘못했어. 그럼 10만큼 벌을 줘야 돼. 50만큼 잘못했어. 그럼 50만큼 벌을 줘야 돼. 근데 내가 50만큼 잘못했는데 100만큼 벌을 줬기 때문에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100까지 처벌하는 건 좀 그렇고 한 50만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 보면은 영리 행위에 해당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지만 비례 원칙이 어긋나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 정도. 그래서 법원이 이쪽 그 공무원 담당자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자,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부장판사 장낙원. 부장판사 이름에 제 친구 이름도 몇 명 있어요. 자식들이. 아무튼 행정 13부는 검찰직 공무원이네. 야, 또 재밌다. 검찰직 공무원 A씨가 검찰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 징계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자, 어떤 사례인지 한번 봅시다. 자, A씨는 검찰청에서 재직하며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총 16세대를 매입하고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이면 타이밍은 기가 막혔네요. 그런데 전주가 지금 약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전에 살짝 올랐을 때 털고 나왔다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자,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 총 16세대를 매입하고 2017년 7월에는 성남 분당구에는 임야 1필지의 지분을 매입했다. 오케이. A씨는 매입한 아파트를 모두 임대하고 누구 떠오른다. 내 친구. 차마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네. 끝나고 전화 한번 해야 되겠다. 모두 임대하고 11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아하. 자, 16개 중에서 11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미등록 임대했다는 거네요. 제 친구도 이랬어요. 대부분 다 등록해버렸어요. 내가, 제가 친구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투는 제가 못하겠어요. 미안해서. 방송이니까. 그래서, 야, 여길 왜 이렇게 하니? 그냥 가지고 있다가 적당히 팔면 될 텐데. 친구야, 속상하다. 자, 아무튼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A씨가 2018년 5월인 거죠.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면서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했다. 해임. 그러니까 잘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거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알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술 먹고 자수했나? 아무튼 거기까지 좀 알면 좋겠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이 A씨가 해임 처분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불복해가지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그러니까 5월달 잘랐고 바로 이제 청구를 하니까 9월달에 4개월 만에 됐네.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이제 징계 사유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 행위를 했다라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첫 번째 이유 투기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직무상 능률이 저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등 처분으로 변경했다. 강등. 그러니까 좀 직급을 내린 거죠. 자, 그런데 A씨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이 A씨는 강등 처분에도 불복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멘트. 이 멘트는 여러분들이 언제 써먹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이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데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활용해야 될 수도 있다. 자, 뭐라고 멘트를 날렸냐면 잘 보세요. 노후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갑자기 오버랩이 돼요. 누가 청문회에 나왔던 몇몇 분들이 오버랩이 돼요. 지금 정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는 의지가 없어 아파트를 보유한 것도 아니다. 이 멘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후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지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즉 직장인으로서 직무에 충실하려는 의지가 없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 직무에는 충실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여러분들 본업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봐야 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는 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요. 다만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는 예규의 예규 주택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해 다수가 도대체 몇 채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16개는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죠? 주택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해 직접 관리하거나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직접 관리 오늘 제가 약간 좀 흥분하죠. 원래 제가 이제 밤에 피어나는 장미라서 이게 밤에 약간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주택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해서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성 있는 업무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 구분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겸직 허가를 받아서 종사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보면 너 다수 소유하지 않았니? 그리고 너 직접 관리하거나 하고 수시로 매매 임대하고 하는 등 이 지속성 있는 업무로 내가 보이니까 이거 겸직 허가 받아야 되는데 너 겸직 허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 내가 자를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대해서 A씨가 2번이나 불복해서 아니다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자, A씨가 아파트를 상당 기간에 걸쳐 연속해서 매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연속해서 매입. 상당 기간에 걸쳐 연속해서 매입.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계속적 반복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은 A씨가 매입한 이후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고 야 이거 재밌어진다 그죠? 아까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생각난다니까요 지금 이 친구도 전주 가가지고 이게 그 저 시기 때 싹 다 막 많이 했거든요 지금 근데 별로 안타깝게도 별로 많이 안 올랐어. 그래서 걔도 근데 등록 다 했어. 가지고 이제 A씨가 매입한 이후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고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자 A씨가 단기간 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 16개 중에서 11개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최소 4년이잖아요. 최소 4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투기 목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왜 강조하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A씨 입장이라면은 요런 논리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씨 보세요. A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가 그 예전에 그 농경사회 시대에서 이 최첨단 산업사회 4차 산업 시대로 왔지만 아직 못 벗어난 게 이거예요.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했으니까 성실히 수행한 거다.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제가 직장과 결혼해서 강조드린 게 이런 거예요. 일단 뭔가 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때로는 이런 초과 근무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영리 업무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왜? 너는 야근 많이 했으니까. 공감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보세요. A씨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는 업무를 핵심 여기 나온다. 일부 위임했다. 일부 위임. 그러니까 뭔가 그 직원을 썼거나 알바를 썼거나 아니면은 아는 사람한테 뭔가 좀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아까 예규에서 뭐라고 나와요? 직접 관리. 얘랑 배치되잖아요. 얘랑 배치가 되니까 좀 살아남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일부 위임에서 공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본업을 충실히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 정도 강등 처분하는 것도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씨가 어떻게 된다?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 징계 사유가 있다. 요거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무원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사전에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는 사전에 허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강등 처분은 A씨의 아파트 매입 임대 행위에 대해서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 처분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잘못했으면 50만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 위법하다. 다시 좀 소프트한 걸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이 논리가 죄송해요. 이 논리가 제가 그 직장에 있었을 때 제가 그 특정 대기업 어디라고 말은 못하는데 그 그룹에서 제가 징계 인사위원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 논리랑 아주 비슷해요. 일단 사실 확인하고 체증 증거 확인한 다음에 양형 규정 보고 취업 규칙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긋난 거 조목 팩트 확인한 다음에 그걸로 그 양형 기준표를 제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사람은 뭐 감급, 견책, 직무 정지, 뭐 정직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 노무사한테 이제 그 확인을 받았죠. 자, 이거 과하냐 과하지 않냐. 즉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비례 원칙에 어긋나나요 안 어긋나나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 조금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잘 보시고 도저히 내가 좀 불안하다 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미리미리 장치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꿀팁입니다. 꿀팁.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 더 볼까요? 하나는 아까 우리 잠깐 나왔는데 종부세 합산배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7월달 재산세 고지서 나오고 9월달에도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고 이제 12월이 되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제 종부세에서 합산배제되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국가에서 다 이거 빼줘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 좀 실수를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합산배제가 안 되고 과세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9월달에 이렇게 뭔가를 받아요. 합산배제 신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에 내가 합산배제가 되는 물건들 있죠.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 등록한 거. 그런데 임대주택 등록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이 어떤 건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오늘 메인을 뭘로 잡지? 이거 지금 방금 본 기사를 봐야 되나? 종부세 합산배제 봐야 되나? 아무래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꼭 이렇게 아까 보셨던 혹시 종부세 합산배제 쪽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까 아파트 이거 공무원 이거 처분한 거 이것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저녁에 하니까 더 재밌네. 자 종부세 합산배제 문답 조정지역 임대주택은 바뀐 제도에 주의하자. 자 수원 8달 용인 소지 기흥 임대는 작년까지 취득한 주택만 종부세 합산배제. 자, 일단 요것만 보시면은 좀 약간 앞뒤가 다 잘라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올해부터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작년 9.13 이후, 9.13 대책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장기 등록 임대는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작년 9.13이 굉장히 센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투자자들이 이거 임대주택을 사가지고 얘를 이제 임대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뭐 보유세도 줄이고 양도세도 줄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13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니들 이제 집 사지 마. 약간 극단적으로 가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이게 극단적으로 갔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1주택 이상 보유자가 9.13 이후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제 아무리 면적도 낮고 기준 시가도 낮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안 해줘 버려요. 그래서 약간 되게 살짝 좀 극단적이거든요. 그래서 9.13이 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혜택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종부세랑 양도세 중과배제 이거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작년 12월 31일 조정 대상 지역이 일부 바뀌어가지고 해당 지역 임대주택 소유자는 취득일을 잘 따져봐야 된다. 즉 수원시 8달구 용인 소지 기흥구는 작년 12월 31일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편입됐기 때문에 작년에 만약에 12월 30일 전에 이쪽에서 취득한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때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은 기존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비록 9.13 이후에 샀더라도. 이해되죠?
자, 그런데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군은 그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기에 주택 취득일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있는데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니까 질의응답, 문답 형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안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조정대상 지역 판단 기준이 뭐냐? 자, 납세 의무 성립일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대상 지역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이거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보유세잖아요.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조정대상 지역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부산시 기장군과 부산 진구, 남구, 연제군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자와 상관없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 기흥구는 작년 12월 31일 조정대상 지역으로 신규 편입됐기 때문에 그날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지만 이후인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거나 계약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임대주택 등록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정확하게는 장기 등록 임대를 하더라도 작년 9.13 대책 직후인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부산 일부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은 신고할 때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뭐냐면 내가 9.13 이후에 샀어. 근데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야.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임대주택 등록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혜택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부산시 중에 일부 구,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여기는 이미 조정대상 지역 계속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9.13 이후에 그쪽에서 신규로 취득했으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하는 거니까 종부세 합산배제가 돼요, 안 돼요? 임대주택 등록한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수원시 팔달구, 용인 수지구는 9.13 넘어도 12월 31일 이전에는 아직 조정대상 지역이 안 됐으니까 이때는 취득하면 된다 안 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헷갈리죠? 헷갈리시면 잠깐 다시 뒤로 10초 뒤로 백해가지고 다시 들으세요. 자,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으나 계약은 9.13 전에 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적용이 되는가? 작년 9.13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서를 쓰고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돼요. 가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매매 계약도 하고 계약금도 지급해야 되고. 자, 임대료 증액한도 5% 넘긴 임대는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나? 올해 2월 10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새로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때 5%를 초과해버리면은 그동안 경감받은 종부세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물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디테일한 거긴 한데 그 전에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임대주택 등록해가지고 이제 그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신규 최초 계약으로 하는 경우에는 넘어도 돼요. 어차피 그 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은 전세가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전세가 많이 뛰어가지고 5% 내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한 번만 케이스가 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좀 어차피나 그냥 별로 안 오르고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그냥 5% 이내로 해버리세요. 헷갈리시면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실제로 주택을 임대하고 있긴 하는데 임대업 등록을 내가 못했다. 이 경우에도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나? 자, 이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은 9월 13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 사업자 등록을 각각 완료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 빠졌어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그 당시에 임대하고 있어야 돼. 실제 주택임대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6월 1일 날 만약에 임대 안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시작했다 그러면 이때는 안 돼요. 요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임대 기간에 포함되나? 내가 손가락을 했겠네. 이때 의무임대 기간에 포함이 되려면 이때 중요한 거는 세법 기준이거든요. 세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 실제 임대하고 있을 것, 임차하고 있을 것.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자, 그래서 실제 내가 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임대 기간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임대한 기간이다. 오케이. 작년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고 변동사항이 없다. 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나? 그러면은 신고할 필요는 없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변동 내역을 반영해서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저도 한번 좀 체크해보긴 해야 되겠네요. 9월달에 지금 재산세도 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바쁘네. 책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2월 10일 이후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해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혜택 받으면 안 되니까 스스로 자진 납부해라는 거죠. 원래는 종부세는 이제 정부 부가제도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왜 우리한테 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약간 그래요. 자, 합산배제 신고를 했다. 그런데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중도 매각 등으로 해서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이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신축용 토지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렇게 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포함해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도 제가 세금 정규 과정 때 오전 때 설명드리고 왔지만 민간 단기는 4년이고요. 준공공 8년이잖아요. 그런데 민간 단기라고 하더라도 내가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임대 주택을 내가 요건을 갖추고 싶다면은 얘는 2018년 4월 전에는 5년이고 2018년 4월 이후에는 8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4년 플러스 5년 이 두 개 조합이면은 나는 5년을 해야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4년이면서 동시에 8년 이 조합으로 간다면은 나는 8년을 해야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내 인생에서 4년짜리 임대주택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면은 다시 한 10초, 20초 가서 들으시고 이걸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2018년 4월 이전에 민간 단기로 등록하시고 다행히 등록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라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꼬박꼬박 받았는데 이분이 착각을 하신 거죠. 자기는 5년을 임대해야 이게 되는 건데 4년만 하면 민간 단계니까 4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4년만 하다가 양도해버리면은 그동안 4년 동안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이 말이에요. 자, 신탁자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와 적용은 어떻게 하나? 요거는 이제 합산배제 신고는 그 납세 의무자인 수탁자, 신탁회사 여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제가 알기로 질의응답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연합뉴스죠. 좀 몇 가지만 하는 것 같네. 이거 되게 긴 거 있었어요. 조선일보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9월 17일인가 8일인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9월 17일. 오케이. 자, 이렇게 딱 3개 오늘 봤어요. 3개 봤고요. 제가 조금 이제 기사를 하나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잠시만요. 오케이. 좀 정리를 좀 합시다. 오늘 되게 기사가 중요한 게 많았어요. 오늘이 9월 17일 데일리 뉴스죠. 이게 마이크 중간에 선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자, 봅시다. 글씨 크게 하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일본 나만의 헤어 디자이너. 그래서 직장인들이 전용 미용 디자이너 선호.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뭘 봤다? 공유 헤어샵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사업 관련된 거 좀 말씀드렸고요. 와이프가 꼭 잘하길 바래요. 자, 주택임대 사업 공무원 이게 강등 부당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사례는 이제 너무 기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공무원의 경우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 취업 규칙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취업 규칙 중요하다고. 자, 공무원의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은요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해요. 이렇게 못할 경우 징계 대상이 돼요. 근데 사례의 경우에는 처음에 그 해고 그 다음 강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다고 불복을 한 거예요. 지금 당사자가. 그래서 판결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노후를 목적으로 아파트 매입한 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후 목적 노후 대비 투기 목적 아님을 강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에 걸리면 아셨죠? 이 판결 이게 중요해. 그리고 직접 권리가 아닌 간접 일부 위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본업에 내가 충실했다는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업에 충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초과 근무 필요하다. 나 진짜 이거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 죽겠네. 환장하겠네. 이거 해야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판결문이 이게 판사님들이 너무 일 바쁘시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감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이 A씨가 매입한 이후고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랐으면 어떡할까 이거. 이게 또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크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아서 이건 좀 약간 퀘스천. 오케이.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직장을 다니는데 아니면 진짜 공무원이신데 이게 걸렸다 그러면은 이 논리대로 좀 빠져나가셔야 돼. 이 논리대로. 이 논리대로 하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부 삽산배제. 얘는 이제 9월 말까지 해야 돼요. 9월 말까지. 그런데 자 9.13 이후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제 아무리 임대주택 등록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배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9.13 이후에 부산 해수동, 해운대 수영구 동래동, 부산 해수동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 취득. 이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된다 안 된다? 합산배제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 기흥. 자, 이 경우에는 9.13 이후에서 18년 12월 말까지, 30까지. 이때 신규 취득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9.13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는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이 이때는 조정대상 지역 아니었으니까. 2018년 12월 31일
이때부터 됐으니까. 아이고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한번 좀 더 중요한 내용들 많이 쓰니까 이건 좀 기사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40분 됐어요. 기사 3개만 했는데. 이거 빨리 또 업로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요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주택임대사업 공무원 이거 기사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야, 이거 기사 3개 막 딱 해서 임팩트 있게 주는 거 좋아하는데 시간이 여전히 40분이나 걸리네.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게 좀 아주 저는 오늘 하루를 정말 꽉 이렇게 채워가지고 보낸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이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보실 수 있게 업로드 드리도록 하고요. 되게 오늘 실용적이고 도움되는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행복하셨길 바라고 남은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마 내일 아침에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늘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 같은 하루가 되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이제 또 새로운 곳에서 한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 뉴스 9월 17일자 뉴스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